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자식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치다가 노년에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떨까요? 지난 40년간 수많은 노년층의 이야기를 들어온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고 나중에 후회하는 모습이에요.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결국에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날 한 70대 어르신이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에게 모두 물려주고 새 아파트까지 사줬는데 이제는 연락조차 거의 없다고 하시더군요. 명절에도 잠깐 얼굴 비추는 게 전부라고요. 그 어르신의 눈물 어린 고백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연은 더 가슴 아픕니다. 자식들 뒷바라지로 본인의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60대 여성분이 계십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이제 홀로 남은 그분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용돈을 주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었죠. 이런 모습들이 단지 몇몇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서로가 상처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내 자식만큼은 달라. 우리 아이는 나를 절대 외롭게 하지 않을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자식이 불효하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삶이 너무 바빠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절대 주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요. 이것은 단순히 자식에게 아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자식 모두의 행복을 위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 노릇 다하기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식을 위한 부모 노릇이 무엇일까요? 무조건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일까요? 제가 만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자식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았고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자식들도 부모를 더 존중하고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보니 자식에게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자식에게 물질적으로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그 관계가 물질에 기반한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할아버지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갖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내 기대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결국에는 서로를 옥죄는 끈이 된다는 거죠.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주고 어떤 것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수많은 노년층의 경험과 후회, 그리고 깨달음에서 나온 소중한 보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세 가지는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지 말 것, 과도한 간섭과 통제권을 행사하지 말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희생하지 말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무리 자식이라도 절대 주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절대 주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놀라셨나요? 아니면 가슴 한편이 찔리셨나요? 요즘 부모님들 중에는 자식이 40살이 넘어도 계속해서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의 결혼 비용부터 신혼집, 차, 심지어 손주 교육비까지
모두 책임지려 하시죠. 그런데 이런 무한 지원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다 퇴직하신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자녀 둘을 키우면서 모은 퇴직금 대부분을 아들의 결혼과 아파트 구입에 쏟아부었습니다. 딸에게도 형평성을 위해 비슷한 금액을 지원했죠. 그런데 이제 그분은 매달 연금으로만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가 걱정되어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자녀들은 이미 각자의 가정 경제가 빠듯하다며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남은 생활비마저 의료비로 써야 했고 이후의 삶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과도하게 지원하면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부모님 자신의 노후가 불안해집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한 채 나이 들어버리는 거죠. 둘째, 더 심각한 문제는 자녀의 경제적 자립심을 해친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존하다 보면 스스로 경제적 결정을 내리고 책임지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다 부모님이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은퇴한 금융권 직원이었던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들이 취업 후에도 계속 생활비를 보조해 주다가 어느 날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들과 크게 다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독립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부모가 자신을 버린다고 느꼈다는 거죠. 그분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처음부터 적절한 경계를 세웠더라면 이런 상처는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주느냐입니다. 먼저 자녀가 정말 필요로 할 때 한시적으로 도움을 주세요.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어선 안 됩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한시적 지원임을 분명히 하세요. 두 번째, 선물이나 용돈을 줄 때는 여러분의 경제력 범위 내에서 주세요. 무리해서 대출까지 끌어다 자식에게 주는 것은 자식을 위한 것도 여러분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반드시 따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주기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는 말이 있죠. 자녀에게 재정관리 방법, 저축의 중요성, 현명한 투자 방법 등을 알려주는 것이 단순히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한 현명한 부모님은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마련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불만을 표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 경험이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해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녀에게 경제적 선물을 할 때 조건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 상환, 교육비, 창업 자금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녀는 자립심을 기르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솔직하게 여러분의 경제 상황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실제 재정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의료비가 얼마인지, 여러분이 준비한 금액이 얼마인지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한 어르신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재산 상태와 노후 계획을 정기적으로 공유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부모님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고 오히려 부모님 노후를 위해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무조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서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무한 지원하는 것은 마치 날개가 자라기도 전에 새끼새를 계속 둥지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 새는 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자식에게 절대 주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과도한 간섭과 통제권입니다. 이 말을 듣고 조금 불편해지셨나요? 아마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 자식 인생에 조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건지, 직장은 어디로 가야 할지, 집은 어디에 사야 할지, 아이는 몇 명 낳아야 할지까지 모든 결정에 관여하려 합니다. 자식을 위한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이런 간섭이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낳는지 아실까요? 서울에 사는 65세 어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아들 부부의 신혼집 근처로 이사가서 거의 매일 방문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자 양육 방식에 대해서도 계속 조언했죠. 처음에는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었지만 점점 며느리와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아들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렸고 이후로는 연락도 뜸해졌다고 합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좋은 의도였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요. 과도한 간섭은 자녀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 개입하여 모든 결정을 대신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면 자녀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키울 기회를 잃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관계의 질이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어른이 된 자녀들은 부모의 지나친 간섭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이로 인해 마음의 거리가 생기고 점점 중요한 일들을 부모와 상의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부모는 자녀의 삶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맞게 되죠. 한 퇴직 교수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평생 학문에 몰두하며 성공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에게도 같은 길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극구 반대했고 결국 원치 않는 공학 분야로 진로를 바꾸게 했죠. 하지만 몇 년 후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예술의 길을 갔고 부자 관계는 오랫동안 서먹해졌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내 경험과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의 삶에 전혀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할까요? 물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간섭과 관심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먼저 성인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키워낸 자녀는 이제 독립적인 한 인간입니다. 그들의 선택이 여러분의 기대나 가치관과 다르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권리입니다. 자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면 먼저 나서서 의견을 말하지 마세요. 기다리다가 물어볼 때 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조언을 할 때는 내가 너라면이라는 말 대신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세요. 자녀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언을 한 후에는 이건 단지 내 생각일 뿐이야. 내가 결정하는 것이 맞아라고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 양육에 특히 조심하세요. 이 영역은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방식이 여러분과 다르더라도 그들 가정의 룰을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손주 양육에 관한 조언은 정말 필요할 때만 그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한 지혜로운 할머니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자신과 달라 처음엔 말하고 싶은 게 많았대요. 하지만 참고 지켜보니 며느리만의 좋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는 한마디만 하고 기다렸더니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조언을 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넷째, 자녀와의 대화에서 해라 하지 마라 같은 명령형 대신 어떻게 생각해? 이런 방법은 어떨까?
같은 제한형 표현을 사용하세요. 말투만 바꿔도 자녀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자녀의 배우자와 관계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한 현명한 아버지는 아들 부부가 다툴 때도 절대 편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야라며 중립을 지켰죠. 그 결과 아들 부부 모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집을 방문할 때는 미리 연락하고 머무는 시간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쑥 방문하거나 너무 오래 머무르면 자녀 가정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조언을 거절해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효나 배은망덕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일 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존중해 주세요. 기억하세요.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는 인생의 선배로서 때로는 조언자가 될 수 있지만 감독자나 지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길을 가도록 믿고 지켜봐 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너무 많은 간섭은 자녀의 날개를 꺾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비행하며 자신만의 하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안전한 둥지와 따뜻한 응원을 제공하는 역할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자녀와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자식에게 절대 주지 말아야 할 세 번째는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입니다. 이 말이 다소 충격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식을 위한 부모의 희생은 당연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노년층의 경험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녀에게만 헌신한 부모들이 나중에 더 큰 공허함과 후회를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71세의 한 여성분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남편과 사별 후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자녀 교육에 쏟았습니다. 취미도 친구도 자기 개발도 모두 포기한 채 오로지 자녀만 바라보고 살았죠. 자녀들은 훌륭하게 성장해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가정도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매일 텅 빈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가끔 전화하고 명절에 방문하지만 각자의 바쁜 삶이 있기에 그분의 외로움을 채워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오직 자녀에게서만 찾았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요. 자녀는 언젠가 독립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때 남겨진 부모에게는 무엇이 남는지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67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녀 교육을 위해 평생 투잡, 쓰리잡을 뛰며 건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년부터 여러 질환에 시달리게 되었고 은퇴 후에는 병원에 드나들며 치료비로 저축마저 소진했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좀 더 자신의 건강을 챙겼더라면 지금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과도한 희생은 두 가지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 부모 자신의 행복과 정체성이 상실됩니다. 자녀가 독립한 후 갑자기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자녀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 앞에서 자녀는 끝없는 부채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부담을 느껴 거리를 두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세요.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도 개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1-2회라도 자신만의 취미나 활동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세요.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모두를 위한 건강한 선택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토요일 오전은 엄마의 시간이라고 정해두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며 재충전했죠. 지금 그분은 70대가 되어 훌륭한 취미 화가로 활동하며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어머니의 취미를 존중하고 응원한답니다. 둘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자녀를 위해 본인의 건강을 희생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건강한 부모가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모습은 자녀에게도 큰 선물입니다. 한 지혜로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그 시간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지금도 건강하게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다양하게 유지하세요. 배우자, 친구, 이웃, 동호회 등 자녀 외에 다양한 관계를 맺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모든 정서적 만족을 자녀에게서만 찾으려 하면 자녀에게도 부담이 되고 본인도 외로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은퇴 후 봉사활동을 시작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이 제2의 가족이 되었다고요. 자녀들도 부모가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에 안심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넷째, 노후를 위한 취미와 관심사를 미리 개발해 두세요. 은퇴 후 갑자기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50대부터라도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하고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여행, 원예, 요리, 음악, 봉사활동 등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한 현명한 부모님은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부터 부부가 함께 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꾸준히 배워 지금은 동호회 활동도 하며 즐거운 노년을 보내고 있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이런 모습을 보며 노년의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나 의존을 하지 마세요. 나중에 자녀가 나를 돌봐주겠지, 자녀가 내 외로움을 채워주겠지라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가정과 직장에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닌 자신도 소중히 여기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는 더 큰 가르침이 됩니다. 자신의 행복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되어주세요. 자식을 위한 희생이 아름답다고 배워왔지만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는 상호 존중과 독립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자녀의 성공이나 방문 빈도가 아닌 여러분 자신의 충만한 삶에서 비롯됩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독립적이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자식에게 절대 주지 말아야 할 3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 과도한 간섭과 통제권, 그리고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 이 3가지를 피한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너무 주지도 말고, 너무 간섭하지도 말고, 너무 희생하지도 말라니 대체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그 답은 바로 균형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도 소중히 여기는 균형, 자식에게 도움을 주되 자립심을 해치지 않는 균형, 자식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되 간섭하지 않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75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3자녀를 키우며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무리한 지원을 하지 않았고 성인이 된 후에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으며
자신만의 인생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자녀들과 매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상의한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를 믿고 존중해 준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을 만들어냈다고요.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노후를 준비하세요. 아직 시간이 있다면 노후 자금을 튼튼히 마련해 두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금, 저축, 보험 등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이미 은퇴하셨다면 현재 자산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본인의 경제 상황을 공유하되 부담을 주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 부부는 은퇴 후 작은 임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겼고 덕분에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당당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자녀와의 소통 방식을 개선하세요. 명령하고 판단하는 대신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자녀의 선택이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비난하지 말고 그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해라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관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한 어머니는 딸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말리고 싶었지만 그 대신 내 결정을 믿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곁에 있을게라고 말해주었답니다. 비록 창업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녀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고 지금은 딸의 사업도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셋째, 자신만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세요. 취미 활동, 봉사, 여행, 학습 등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가능하다면 동년배 친구들과의 교류도 활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정서적 만족감을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관계와 활동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강원도에 사시는 68세 할아버지는 은퇴 후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이 삶의 새로운 보람이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다른 봉사자들과 깊은 우정도 쌓게 되었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자녀들이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해도 전혀 외롭지 않다고요. 넷째, 자녀와 함께하는 새로운 관계 패턴을 만드세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벗어나 성인 대 성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파트너와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세요. 손주가 있다면 그들과 특별한 유대를 쌓되 양육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균형을 찾아보세요. 서울의 한 할머니는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박물관이나 공원에 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은 할머니에게도 손주들에게도 그리고 잠시 휴식을 얻는 자녀, 부부에게도 모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며느리가 양육 방식에 대해 물어올 때만 조언하고 평소에는 그저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집중한다고요. 다섯째,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신체적, 정서적 변화가 많이 찾아옵니다. 필요하다면 상담사, 재정 전문가, 의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시기를 더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제주도의 한 은퇴자 부부는 노년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서로의 기대와 욕구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갈등을 해결하는 건강한 방법도 배웠다고 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여러분 자신의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자식에게 과도한 간섭과 통제권을 행사하지 마세요. 대신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조언이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제안하세요.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을 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챙기며 독립적이고 풍요로운 노년을 준비하세요.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오랜 습관과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자녀에게 전화해서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보세요. 또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시도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외롭고 쓸쓸한 시간이 아닌 지혜와 사랑이 넘치는 풍요로운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식을 위한 조건 없는 사랑을 넘어 자신도 사랑하는 균형 잡힌 삶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지금부터의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더 나은 선택을 통해 더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